어제 내가 말했던 신기한 거 보여줄게. 여기 나가잖아요. 이러면 없어졌다. 여기에 원래 치수 집이 있으면 치수네 집을 놀러 갈 수 있어. 근데 방치형 지금 여기 치수가 없나봐. 그 놀러 갈 수 있더라고요. 그 신기해. 매직 시드 샵. 오. 오호라. 입장하기. 띠리디. 두두두두두두두. 하하하하. 14개. 땅은 다 했고, 마법도 다 배웠고, 펫도 지금 6마리까지 켰어. 근데 20만원 벌어야 되거든요? 습. 싸. 복숭아 씨앗 얻었고. 나 이거 매일 회신 보내자마자 오늘 생겼다고? 예? 레전드 사건. 헐. 대박. 진짜예요? 우와! 짱이다. 짱이다. 오호호, 와우. 아니, 2명에서 만드는데 이 속도 진짜예요? 아니, 그리고 이거 이렇게 E 누르면 클리커도 됨. 내가 만약에 이걸 방치 안 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눌러주면 돼. 대박이다. 이걸 바로 해준다고? 짠. 자, 자전거 탑시다 이제.
이제 바꿀게요. 냥. 운동. 이거 모모의 마법 능력이 없을 것 같아. 없다. 이자. 안 보이잖아? 그래도 안 보이잖아? 어쩔 수 없이 여기가 보이네. 오늘은 다이소 검은 옷이 아니네. 하지만 그것도 다이소 옷 같구만. 하하. 다이소 원툴로. 자, 오늘은 다시 제로부터 시작하는 3시 36분, 4시 36분에 운동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인데 긴장돼서 잠이 안 와요. 헉, 진짜 떨리겠다. 근데 오히려 모의 면접이라고 생각해야 잘 된다지만 모의 면접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겠지. 이거 입은 지 오래됐어. 운동 다닐 때마다 입던 옷. 단다단 호호호. 면접을 근데 면접 잘 보려면 오히려 너무 부담 갖지 않아야 잘 볼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게 뭐 사람 마음처럼 되나? 어떻게 해야 잘 볼 수 있을까요? 면접 잘 보는 법 아는 분, 면접 잘 보는 법 아는 분 추천받습니다. 일로와 베베, 일로와. 면접 잘 보는 법 뭐 있을까? 아이고 힘들어. 뚜뚜두 호호호. 동동동. 으하하, 이 서버 1등은 바로 나다. 으하하하. 아니 저 쌀 다음에 작물들이 개 많던데요? 한 10개 있던데? 베베야 일로와. 일로와. 그치? 아 근데 나도 되게 어려운 게 중요한 날일 때 마음을 비워야지 뭐든 잘 되는데 중요한 날일 때 마음 비우는 법을 모르겠어. 졸업 예정이라 신입인데 진짜? 아니 신입이 면접 붙기 되게 빡셌을 텐데 대단하시다. 공골쇄신하는 마음으로 일한다고 해야 할까요? 멋있는데? 뭐라고 해야 제일 좋을까? 일단 근데 나는 제일 중요한 게 그 회사를 꼭 가고 싶은 특별한 이유 같은 게 깜짝이야. 특별한 이유 같은 게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참치 회사라고 쳐. 동원 참치가 있고 사조 참치가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우리는 면접 이력서를 다 여기저기 내잖아. 그치만 동원 참치의 면접을 간다 그러면 왜 사조 참치가 아니고 동원 참치를 오고 싶었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보통 그런 데 가시는 분들은 식품공학을 하신 분들일 테니까 저는 식품공학을 이러는 거 뭐 했는데 그 중에서도 동원을 선택한 이유 그런 거가 좀 있으면 남들하고 좀 다르게 느껴지긴 할 것 같아요. 그게 참 어렵지. 근데 말이 쉽지. 도도도도도도도
싶어서. 그냥 강동원을 좋아해서 바로 탈락. 사조 가고 싶었는데 라이벌이라 정복회로 왔습니다. 바로 탈락. 사조보다 더 벌고 싶어서 바로 탈락. 뭔가 그런 데서는 약간 정의로 뭔가 있어야 돼. 그 알지? 회사의 경영 이념 뭔가 그런 거, 경영자의 뭐 그런 거, 아니면 그런 것도 괜찮잖아요? 궁금했다. 왜 도대체 삼치에는 그렇게 센 간이나 이런 게 들어가지 않는데도 사조는 영원히 동원을 따로잡지 못하는지가 되게 궁금했다. 막 그러면서 왜 이 회사가 계속 업계 1위일 수밖에 없는 걸까? 그러면 그 회사도 좀 이렇게 띄워주면서 그런 게 되게 좀 좋지 않을까요? 스토리형 면접은 별로 인기가 없다. 회계, 세무, 재무팀 면접이라고요? 회계, 세무, 재무 쪽이면 무조건 정직함, 그 다음에 합리성 이런 게 제일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데서는 뭐 열정 이런 거 중요할 것 같지 않고 경험 많이 볼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내가 팀플에서 회계, 세무로 뭔가 한 활동이나 아니면은 대외 활동 중에 실제 기업하고 연관될 만한 그런 거를 했었을 때, 아, 나는 이 파트 장르가 너무 잘 맞는다 라는 거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요? 동원에서 사조 까면 바로 합격 아닌가요? 아, 생각보다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경쟁 회사일수록 오히려 그 직원 교류가 되게 활발해요. 같은 라인이면. 그래서 그 상대 회사를 깐다고 해서 그게 이점으로 자극되지 않아요. 학생의 총무팀 정도가 경험인데 충분할까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좋겠죠? 그냥 학생회에서 총무팀을 했습니다 보다는 예를 들어 총무팀의 상황이 어떠했는데 그거를 치수가 어떻게 개선시켰다. 왜 이거를 개선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뭐 이런 게 좀 좋지 않을까? 예를 들면 기존의 총무팀은 모든 거 문서를 막 서류 작업으로 해가지고 불필요한 그 자원들이 계속 소모됐고 그런 게 남았었다. 아무도 하지만 프로그램화를 하지 않았다. 왜냐면 나가야 되니까. 그 사람이 졸업하고 나면 끝나고 또 다른 사람은 다룰 수 없으니까. 그래서 나는 그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프로그램에 맞는 그 매뉴얼을 내가 직접 만들어서 내가 졸업하고 나서도 후보들이 할 수 있게끔 뭐 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좀 그 사건에서 나오는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그거를 해서 얻은 거. 그냥 총무팀에 있었습니다면은 조금 어렵고, 그냥 이렇게 보통 면접 물어볼 때 디테일하게 물어보시지 않고 총무팀에서 그래서 뭐 했어요? 이렇게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되게 틱틱 던지시는 식으로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에 이제 좀 바로바로 이렇게 나올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으면 좋죠. 근데 보통 내가 했던 활동을 근거로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했던 활동을 왜 했는지, 그걸 해서 뭘 얻었는지를 완벽하게 좀 준비해서 가고, 그 다음에 그리고 면접에 붙었다는 건 서류가 통과했다는 거니까 그 서류에 썼던 내 내용을 내가 까먹으면 안 돼요. 내가 잘 숙지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회사를 가고 싶었던 명확한 이유 같은 거 한두 개 정도 있으면 좋고, 서류가 붙었으면은 좀 그래도 긍정적이기는 한 거니까. 그리고 뭐 단점이 뭐예요? 이런 거 물어보면 회계 세무 장르에서 절대 가져서는 안 되는 단점은 피해야 돼요. 실제 자기 단점이더라도. 예를 들어 난 좀 게을러, 지각을 자주 해. 근데 회계 세무 이쪽은 좀 성실하고 근면하고 정직하고 이게 좀 많이 강화되잖아요. 마케팅 같은 경우는 뭐 언변이 좋고 내가 사람들과 친화력이 좋고 이런 거라고 치면 그런 거를 이제 중요하게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내 단점이 뭔가 게으르다 하더라도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단점을 말하는 거지. 그 회계 세무의 일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적당한 단점을 말해가지고
하지만 개선을 위해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사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런 거 뽑을 때 사람들이 나도 저런 거 왜 이력서 쓰게 하고 면접 보게 하나 이러는데 마치 그건 우리가 공부를 해서 대학 가는 것과 똑같아. 실제로 학교 공부 안 쓰잖아요, 사회에서. 근데 그거를 시키는 이유가 성실성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척도잖아. 사실 그 지식이 정말 너무너무 필요해서라기보다 그 성실성을 증명하는 척도가 되잖아요. 나는 그 자소서를 쓰는 거, 면접을 보는 거 이런 것도 성실성을 증명하는 척도야. 회사의 대부분의 일은 성실해야 되고 그거를 맡은 바를 열심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내가 뭘 창작하고 이런 게 아니라 크리에이터가 아니니까. 그래서 내가 얼마나 나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느냐, 이게 제일 큰 포인트야. 제일 중요한 포인트야. 그래서 학벌을 보는 이유와 마찬가지로 자소서 같은 것도 천자를 다 채우라고 하면 다 채우는 사람, 그 다음에 면접에서 자기가 쓴 거를 다 외울 수 있는 사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잘 하는 사람을 그런 걸로 성실성을 판단하는 거죠. 경력직을 뽑는 거는 또 그렇게 뽑아진 신입들 중에서도 업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뽑는 거고, 내가 회사에서 사람들 보면 사람을 뽑는 인사 쪽에 계신 분들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업무는 배울 수 있다. 근데 사람 그 성실 군면은 못 바꾼다. 이 얘기 진짜 많이 하셨어. 다 그 얘기 하셨어. 그리고 회사에서 생각보다 그렇게 말로는 창의적인 인재, 열정적인 인재 원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사람 별로 안 원해요. 그냥 성실하고 맡은 바 열심히 하고 그런 사람, 문제 일으키지 않는 사람을 좋아하지. 그래서 난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내가 사장이면 어떤 사람을 뽑을까? 내가 사장이라면. 심지어 내가 유튜브를 하고 내가 편집자를 뽑아도 마찬가지잖아. 매일매일 성실하게 올리는 사람이 좋을까? 아니면 한 번 영상을 내면 진짜 잘 되는데 안 내. 이런 사람이 좋겠어요. 당연히 매일매일 하는 사람이 좋고, 방송인도 나는 그렇게 생각해. 매일매일 계속 방송을 하는 사람과 가끔씩 오는 사람, 언제 올지 몰라. 그런 사람도 당연히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규칙적으로 계속 오는 방송인들이 인기가 대다수가 많다는 말이죠. 엄청난 능력을 갖지 않는 이상. 그런 걸 봤을 때 일반적인 직군에서는 나는 그 성실성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 생각해. 자소서는 거의 너무 그렇게 안 봅니다, 안 합니다, 경력만 봅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지금 내일 면접 본 사람한테 도움될 얘기를 해야지. 그건 아무짝에 쓸모가 없잖아, 그런 얘기들은. 저분이 경력직 아니고 무슨 소용이야. 그거는 의미 없는 얘기야. 그런 건 일반적이 아니어도 성실이 최우선일 때. 대부분 그렇죠. 어떤 일이든. 사회 현실 가르치는 거는 따로 친구들에게 가르치세요. 지금 새로 면접 본 사람한테 필요한 얘기를 해줘야지. 맞아. 일단 자라. 진짜 자야 돼. 오후 면접일 가능성이 높겠지만 그래도 자야 됩니다. 잠이 안 와도 눈을 감고 계셔야 합니다. 그럼 잘 자는 것도 진짜 대단한 거야. 수능이 딱 그렇지 않나요? 평소에 그런 긴장감 관리를 할 줄 아는 사람과 그런 걸 할 줄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여실히 드러나는 게 이제 수능 같은 거잖아요. 그게 이제 보통은 내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았어 라고 생각하지만, 난 되게 놀란 게 그런 얘기를 하는, 자기 관리도 실력이다. 그런 얘기를 진짜 좀 저 사람 되게 잘 산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많이 봤거든.
그래서 나도 노력하는데 늘 주기적인 컨디션을 유지하고 그런 걸 노력하는데 쉽지 않아요. 불안감을 유지하고 그렇게 조정하고 하는 게 쉽지 않아. 거의 뭐 도인이나 현자여야 되는데, 근데 그게 또 성공의 열쇠라고 하더라고요. 잘 자요. 아, 덥다 더워. 저 게임 속엔 저렇게 눈이 오는데 난 이렇게 덥다니. 내가 축적한 뱃살은 나의 불안했던 지난날의 증거야. 나는 좀 연장선상이긴 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나 뚱뚱한 사람들 되게 싫어하잖아요. 난 그것도 약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근면한 사람, 성실한 사람 이거를 가치를 되게 높게 쳐주잖아요. 그거의 연장선이라고 봐.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닌데 이제 통통하다 하면은 먹는 거를 자제하지 못했고 또는 그 근면하게 이렇게 딱 먹는 시간 맞춰서 이런 루틴이 없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다 그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뭔가 체형에 관한 것도 유독 그 마름에 대한 그게 큰 이유가 좀 넓게 보면 그 근면 성실의 외타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해.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미국도 물론 뭐 뚱뚱한 사람을 좋아한다까지는 아니지만 미국은 약간 좀 뭐랄까? 근면 성실보다는 그 사람이 해내는 어쨌든 역량 그런 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 같거든요. 근면 성실도 대단한 능력이지만 그 사람이 그냥 능력이 좋아. 그럼 그냥 그 사람은 오케이가 되는데 우리는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이 근면 성실이 떨어지면 성공하기 진짜 힘든 분위기라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것들에서. 게으르면 오히려 살 안 쪄요. 그것도 있지. 근데 먹고 누워있고 이러는 게 살로 더 많이 가는 거라 그 게으르다의 빈도가 또 다르기도 하겠지만 아무리 많이 먹어도 막 빨빨거리고 움직이고 다니잖아요. 살이 안 찐대요. 막 아이돌들도 되게 대식가 아이돌들 있거든. 진짜 많이 먹어요. 근데 살 안 찌는 게 4시간 운동을 한대. 그런 걸 보면 이제 먹고 가만히 있느냐 움직이느냐의 차이가 나는 좀 더 크다고 생각해. 스트레스 지수. 근데 그거 너무 웃겨. 맨날 의사쌤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의사쌤들이 스트레스 제일 많이 받아. 진짜임. 진짜 매일매일 의사쌤들 스트레스와 카페인에 죽어간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절대 받고. 그래서 요즘에 그 김동현님 밈 뭐 엄청 인기라면서요. 이 정도 스트레스 필요해. 뭐 파트너 아주 굿 파트너야. 오늘 많이 배운다. 막 이런 게 유행이라면서요. 되게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해. 예전에 내가 그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거든. 칠가이가 한참 밈이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되다 말다 했거든. 근데 칠가이 같은 밈 되게 좋다. 별거 아닌데도 좀 긍정적으로 사람들이 좀 대하고 웃어 넘기고 하는 밈이 그 밈이 어떤 거냐에 대해서 그거에 따라서 사회 분위기가 좀 바뀌는 것 같다. 근데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는 뭔가 밈이 뭐 누칼협 막 이런 거였잖아. 그러니까 이제 뭐 좀 공격적인 그런 게 많았는데 럭키비키 이후로 또 장원영 찬양 같아서 미안하긴 하지만 우리 원영이 또 럭키비키 이후로 이거 뭐 침착맨님의 그런 거지 유행어들도 있고 오히려 좋아. 그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씩 이게 변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요번에 김동현님 그 밈으로 완전 진짜 최고조를 찍은 거지. 그쵸. 그런 밈이 저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영향을 크게 준다고 생각해요. 그냥 뭐 밈 금방 사라지는 거지라고 하지만 생각보다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것들이나 사람들의 대화 방식이나 이런 거에 엄청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생각해. 왜냐면 그때 옛날에 양심냉장고, 책을 읽읍시다 이런 게 유행하던 때랑 요즘에 이온수 우려 캠프, 고딩 원파 이런 게 유행하는 때를 생각해보면 그 유행이라는 게 생각보다 사회상을 되게 잘 반영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웃어 넘기기에는 생각보다 잘 좀 나온다. 그러니까 사회 분위기와 유행이라는 게 생각보다 참 많이 연결되어 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 그래서 나도 김동현님 그 밈을 생방으로 본 거 아니고 쇼츠로 봤거든요. 정확히 모르긴 하는데 좋더라고요. 그 약간 영혼이 없긴 해. 실제로 그 쇼츠 영상 보면은 막 그래 잘하고 있어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래 잘하고 있어 오늘 좋다 훈련 된다 약간 반응으로만 따지면은 진짜 그냥 그 방청객분들이 그냥 그 타성에 젖은 알바 하실 때 감성으로 그런 느낌인데 되게 좋더라고. 그것만으로도 또 막상 그 시험대에 있고 레슬링 한 사람에게는 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사회 분위기에서 유행이 나오긴 하는데 그 중에서 하나 걸리면 나머지도 다 끌려가는 느낌이기는 해요. 그것도 맞아.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라는 말이 있는 거겠죠? 진짜 영향력을 미치니까. 아이돌 또는 뭐 배우 또는 그 유명한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막 다 따라하니까. 그치. 개인의 도덕성을 과하게 공격하는 것 같다고? 내가 봤을 때 사람들이 그냥 뭔가 분노 푸는 법을 공격에서 찾기 쉬운 시스템인 것 같아. 사람들의 탓이 아니라 시스템이 그렇게 좀 만드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이렇게 타겟 삼기 좋게끔 시스템이 좀 그래. 뭔가 인터넷의 그 스타일이나 인터넷에 있는 컨텐츠들이나 이런 게 그러기가 쉬워요. 잘못했으니까 비난받아야 돼. 이게 심한. 비난받을 수 있지. 비난받을 수 있는데 이제 그 구분이 명확히 안 되는 느낌? 그러니까 내가 그때도 말했지만 어떤 사람은 음주운전 했는데도 뭐 배우로 다시 하고 어떤 사람은 음주운전 했는데 완전 매장되고 막 이런 그 격차도 너무 잘 모르겠고 나는 그러니까 이 아이의 그런 거를 생각하기를 포기해버리게 되는 거지. 뭐가 기준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주위가 너무 혼란하고 갑갑하니까 안식처를 찾으려다가 매몰되는 거죠. 사실 대다수가 근데 외롭지 않을까요? 자기들도 엄청 긴장하고 살 거 아니야. 그렇게 지적을 하는 사람들은 기준이 그렇게 머릿속에 많아야 되니까 자기들도 그 기준선에 눈치 보며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본인들이 삶이 더 빡빡할 것 같아. 뭔지 알죠? 내가 저 사람을 이런 걸로 욕했어? 그러면 혹시라도 나도 이거에 걸리지 않을까 조심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한두 개가 아닌 거지. 그러면 이제 점점 세상 살 때마다 막 살얼음판 걷듯이 해야 되니까 쉽지 않지. 근데 나도 모르겠어. 사실 나도 어떤 사람은 용서가 되고 어떤 사람은 용서가 안 되고 이럴 때가 있단 말이죠. 그 기준이 뭔지 나조차도 잘 모르겠긴 해. 애초에 뭐 어때? 우린 판사가 아닌데. 그렇게 생각해도 상관은 없죠. 다만 이제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뭐 굳이 너무 막 쫓아다니며 비난하고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거지. 정이 가는 사람과 정이 안 가는 사람 차이 아닐까요? 그치. 그것도 있어. 그거는 근데 참 슬프게도 어쩔 수가 없다. 그냥 호감 가는 사람과 호감 안 가는 사람은 뭘로 정의할 수가 없어요.
그냥 싫은 사람은 싫어. 사람이 진짜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냥 싫은 사람은 싫어요. 뭘 해도 싫어 그냥. 어쩔 수가 없어 그게. 그거에서 암만 그 공자 맹자 뭐 온갖 거 찾아도 좋은 사람은 그냥 뭘 해도 괜찮고 싫은 사람은 뭘 해도 싫고 뭘 해도 그게 참 어려운 일이야. 근데 그게 온전히 그냥 그 개인의 감정에만 이게 딱 매몰돼 있으니까 누가 판단 기준이 정해진 게 없잖아요. 개인 감정이니까. 뭘 해도 싫은 사람 있으세요? 요즘에?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 싫은 사람은 그냥 포기해버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싫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생각하는 시간도 너무 아깝고 그래서 그냥 포기해버려. 너무 싫다 그러면 오히려 나는 그 사람을 그냥 이렇게 내던져 두는 게 내 입장에서는 되게 좀 수동적인 공격인 거지. 근데 그렇게 포기해버리는 것 같아. 왜냐면 시간이 아까워요. 진짜로. 좋은 사람이 훨씬 많고 그런데 굳이 그 나쁜 사람의 생각을 하면서 내 시간을 쓴다가 너무 아까워. 그래서 나는 유튜브 같은 거에서도 악플이 있잖아. 그러면 싫잖아요. 근데 그거에 옛날에는 진짜 매몰돼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지금도 편한 건 아니지만 요즘은 어떠냐면 그런 걸 보면 내 좋은 사람들을 생각해.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미안해져. 아, 내가 좋아하는 이 사람들한테는 이 시간만큼 생각해주지 못하고 관심 써주지 못하면서 이 쓰잘데기 없는 사람한테 내가 왜 시간을 이만큼 써야 돼? 생각하면 호들짝 그 마음이 사라져. 아, 아까워 이러면서 별것도 아닌데 별것도 아닌 사람이 내 인생에 가치도 없어 이러면서 바로 치워져. 그게 좋은 것 같아. 싫은 사람을 보면 좋은 사람을 생각하세요. 바로 치워버려야 돼. 백신처럼. 바이러스 같다 그러면 백신으로 빡 맞아줘야 돼. 근데 그게 내가 봤을 때 제일 좋아. 그냥 누구한테 앙심 품고 살아봤자 오히려 자기만 마음 괴롭고 되는 일도 없고 하지. 상대는 알지도 못한다고. 호호. 또또또. 힘들어. 와, 그래도 어제 2시간 타다가 이거 1시간 타는 것만으로도 되게 좋다. 역시 그냥 1시간 탈 땐 몰랐는데 2시간 타다가 1시간 타니까 너무 좋구나. 이게 비교군이 있어야 힘든 게 있어야 이게 좋다는 걸 느끼게 되네. 사람은 왜 그럴까? 좀 신기반기. 좋은 사람이 없다고? 자기 자신이라도 좋아해야지.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지. 내 마음에 차는 근데 그걸 알아야 돼. 내가 내 마음에 차는 사람 없다 이러잖아? 남들도 다 나를 그렇게 봐요. 내가 요즘 사람들 다 별로야 이러잖아? 그럼 그 남들도 다 나를 되게 별로라고 보고 있을걸? 항상 똑같아. 그 결이 벗어나질 않아. 내가 사람들을 좋게 보고 좋게 대하면 사람들도 나를 좋게 보고 좋게 대해주지, 나는 사람들 안 좋게 보는데 사람들이 나 좋게 봐주지 않고, 내가 사람들 막 좋게 보면 사람들이 나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가 없어. 그리고 남이 나에게 뭘 나쁘게 하지 않는 이상 사실 남한테 나쁘게 생각할 게 있을까? 그 사람의 인생과 나의 겹치는 게 그렇게 많아? 맞아요. 자식은 부모의 제일 싫은 면을 받는다. 학습 효과가 생겨. 오히려 누구를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처럼 된다? 오히려? 되게 웃겨. 그게 그 반동이었나? 방어기제 중에? 그 반동 형성인가 뭐 그런 게 뭐였더라? 투사였나 반동이었나? 뭐 아무튼 그런 게 있어가지고 내가 싫어하는 점일수록 오히려 막 저 얼음 늑대 뭐야? 신기하다. 새로운 몹이 나왔네? 레벨이 오르니까?
힘들어요. 안돼, 자전거 타고 있는데도 돌아다니면서 초코윈도 먹고 수학을 빨리빨리 하고 싶어. 요즘 들어 뚠뚠이 자전거 타임이 되면 뭔가 늦은 새벽 시간대라서 그런가 진지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난 오히려 좋아. 약간 그런 거를 평소에 물어보고 싶었거나 궁금해하던 팬들은 방송할 때 이제 좀 초반에는 엄청 텐션이 높으니까 그런 거 말하기가 힘들잖아요. 약간 이런 마무리 타임에 그냥 설레설레 얘기하는 그런 거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거든. 옛날에 약간 라디오 감성처럼. 그래서 난 오히려 이 시간이 되게 괜찮은 시간 같아. 다음 주면 새로운 사업소로 전보 가는데 같은 회사지만 걱정됩니다. 새로운 사람이랑 어떻게 잘 지내냐. 사람이 제일 스트레스야, 그죠? 세상에 살다 보면. 자전거 한두 시간 가만히 타는 끈기가 멋있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없는 끈기 쥐어 짜내서 하는 거예요. 쥐어 짜내서. 3전은 뭐 이미 늦었지. 나도 그렇고. 새로운 사람은 늘 걱정이지. 그럼 참 어려워. 근데 또 막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사람을 대할 때 되게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이 사람과 먼 미래를 보려고 하면은 불안감이나 어떤 그 부담감 이런 게 좀 커지잖아요. 근데 그냥 오늘 이 사람과 즐겁게를 목표로 하면 그냥 오늘의 관계라고 생각을 하면 좀 미운 것도 좋은 것도 좀 덜해져. 기대감이 있을수록 전 나쁜 것 같아요. 어떤 관계든지 기대감이 있으면 사실 사람은 내 마음처럼 움직여주지 않거든요. 근데 기대감이 있으면 자꾸 사람을 더욱더 옥죄게 되고 이런 게 있어서 그냥 오늘의 관계하고 잊어버리고 오늘의 친구들 만나고 잊어버리고 약간 이런 느낌이 직장에선 더 필요할 것 같아. 안 그러면 미워질 수 있잖아. 어떤 프로젝트에서 나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서 내 프로젝트가 성사가 안 됐어. 그냥 밉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거를 이제 담아두면 나만 괴롭고 나만 힘드니까 그냥 오늘의 관계에서 안 좋았네 하고 끝하고 넘어가야 돼. 나는 항상 그걸 생각하거든. 내가 누군가를 참아주는 만큼 남도 나를 참아주는데 저는 그 말이 되게 마음에 좀 깊게 와닿았었거든요. 항상 사람들한테 감사하라고 하지만 사실 감사하다는 생각을 쉽게 잘 못할 때가 많았는데 그 말이 되게 좀 많이 와닿았어. 그래, 나도 누구를 참아주고 이해한다 생각하지만 사실 사람들도 나를 엄청 참아주고 이해하고 있는 건데 내가 모를 뿐. 그런 생각하면은 좀 되게 고마워집니다. 일단 기대하지 마세요. 좋은 사람들일 거야 라고 기대하지도 마. 그냥 기대하지도 마. 기대하면 오히려 실망한데. 그래서 이효리님이 사람을 되게 좋아하시니까 좀 약간 실망하고 상처받는 게 많았대요. 근데 상수님이 효리님한테 애초에 처음부터 저 사람 이상할 거야 라고 생각하라고 하더래. 그러면은 좋은 점을 발견하면 이렇게 점수가 올라가니까 오히려 마이너스에서 시작을 하라는 거죠. 저 사람 이상할 거야. 물론 뭐 그건 약간 극단적이긴 한데 이번에 직장에 정말 좋은 사람들이 있겠지? 라고 생각하면 한 명만 나쁜 사람 만나도 그게 다 빠그라지거든? 근데 다 별로 알바야? 중요하지도 않아? 막 이런 식으로 그냥 별로 뭐 그냥 일반적인 직장인들이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갔을 때 한 명이라도 나에게 따뜻하고 잘해주면 여기 직장 되게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지. 그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전 완벽주의도 되게 강하고 욕심도 많아서 시작도 못하고 일을 그르칠 때가 되게 많은데 지금도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노력하는 게
오늘 100점 말고 60점만 하자. 항상 이 목표로 노력을 합니다. 오늘 이것만 딱 하자. 이것만 하자. 약간 이런 목표. 그래서 요즘에도 저 처음에 운동할 때도 딱 필테만 잘 다니자 그랬더니 필테하면서 조금씩 일찍 일어나는 버릇을 들이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를 방송에서 타야 되니까 자전거만 타자 라고 생각을 했더니 자연스럽게 약간 식단 같은 거를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울며 겨자 먹기로 하게 되고,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효과들이 다 좋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오히려 욕심을 안 내니까. 그게 좋은 거 같아요. 선사이드님 고맙습니다. 기대 관련해서 상담 가능한가요? 그럼요. 물어보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거나 답해드릴 수 있는 건 다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내 말이 정답은 아니에요.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항상 다 제가 생각하는 거에 대한 거지 절대 그게 옳거나 무조건적으로 맞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틀릴 때가 더 많아요. 이거 거의 메이플 키우기 느낌이긴 한데 방치형 게임인데 재밌어. 운동할 땐 게임 못하니까 투라만 넣는 느낌으로. 도도도도도도도. 두근두근 타운이요? 저도 그거 보긴 했는데 그때 저 마윈카 하고 있어가지고 두근두근 똥차 할 때여가지고 두근두근 타운을 못했습니다. 근데 뭐 버그 없는 게임이 어딨어? 조금씩 나아지는 거지. 삐또 아이고 힘들어. 일로와. 일로와. 소개팅을 받았는데 나름 전날부터 미용실 가고 식당 예약하고 준비하고 하다 보면 조금씩의 기대감이 올라가기 마련이지 않나요? 그쵸. 상대 보자마자 너무 내 스타일이 아니라 충격받았었어요. 그럴 수 있지. 속상하지 솔직히. 왜냐면 그게 왜 속상하냐면 내가 들인 시간하고 돈이 너무 아까워지거든. 그러니까 내가 물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건 아니지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라고 가정했을 때 내가 고작 이런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내가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했나? 라는 생각이 들면 이게 되게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막 되게 뭐 예를 들어 좋은 장소라고 해서 찾아갔어. 막 맛집이래. 갔는데 너무 아니야. 그러면 내가 여기 오기 위해서 막 3시간 버스 타고 뭐 이랬나? 막 이런 생각이 들면은 진짜 슬프지게도 그 순간만이 나쁜 거가 아니라 그 순간을 위해 준비한 모든 시간이 다 나쁘게 느껴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 순간이 나쁜 거였거든? 근데 그 순간이 나쁜 건데 그 뒤에가 다 나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생각을 하기로 했냐면, 그러니까 그 소개팅을 나가서 상대는 내가 조정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조절할 수 없는 거에 대한 나쁨 때문에 준비를 하고 했던 그 시간이나 마음가짐은 내 거잖아요. 내가 선택한 거잖아. 사실 그 사람이 해오세요 한 게 아니라 내가 잘 보이고 내가 주선자의 체면을 차리게 해주고 내가 혹시라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오면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내가 준비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건 내 선택이었다 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선택이었어. 나의 이미지를 지키고 나의 사회적 체면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건 거죠. 그러면 그게 어떤 걸로 넘어가지냐면, 이제 그 사람과는 마음에 안 들고 너무 별로였지만 그 사람을 만난 것 자체가 별로였던 거지 내 과정 자체가 다 별로였던 게 아니게 돼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난 똑같이 또 준비를 하고 그럴 수 있는 경험을 해봤으니까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쉽고,
그리고 또 하나는 상대에게 그거를 토스를 하는 순간 괴로워져요. 상대는 죄가 없기 때문에 상대가 사과를 안 하거든. 그러면 너무 화가 나. 근데 그거를 상대에게 토스하는 게 아니고 아 내가 선택했고 내 시간이었고 나 그만큼 자기관리 했으니까. 왜냐면 뭐 머리 자르고 했으면 솔직히 그 전날보다 치수 훨씬 깔끔하고 멋있어졌을 거 아니야. 그 사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치수를 보고 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걸 영향을 받잖아요. 그만큼 올라간 치수의 스탯이나 이런 거를. 그러면은 그 값인 거예요. 그 사람한테만 보이는 걸 산 게 아니잖아. 그 사람한테 보이는 거였지만 그만큼 새 옷도 샀고 치수가 뭐 장소를 알아봤어. 다음에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 만날 때 그 장소 또 쓸 수 있어요. 안 사귀는 사이인데 뭐 어때? 그리고 내가 머리 했어? 나 깔끔해졌어? 그럼 나를 대하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조금 더 좋게 보는 거죠. 플러스 5를 보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 않았다는 거를 계속 생각해야 돼. 누군가를 위해서 준비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괴로워져요. 그걸 생각해야 돼.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 이제는 나이도 적지는 않아서 이제는 타협해야 하나라는 생각까지 들었는데 괜히 자괴감도 들고 조금은 서글프더라고요. 아 그렇게 생각했구나. 약간 치수 내가 이 사람을 소개받은 이유가 상대가 그러니까 주선자가 보기에는 또는 이 사람 소개팅이니까 나를 이 사람 같은 뭔가 그 바운더리로 봤구나라는 게 좀 속상했던 거예요. 내가 보기에 이 사람 되게 별로야. 근데 나랑 이 사람이랑 같게 봤나? 라는 게 좀 상처가 됐던 거야. 그런 거는 물론 뭐 안 슬프진 않을 것 같아. 어쨌든 만난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왜 이런 사람을 나한테 소개시켜줬지?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해요. 치수가 그 사람을 절대 잘 알지 못해. 아무리 길어도 하루를 꼬박 본 것도 아니죠. 아침 일어나서부터 잠들 때까지 본 게 아니고 치수가 본 거는 그 사람이 가진 거에 굉장히 표면적인 우리 그 마윈카 할 때 나 폭죽에 실명 터져서 요만큼만 눈이 보였잖아요. 그것만 본 거야. 근데 치수한테 그 사람을 소개해준 사람은 적어도 치수보다는 좀 더 넓게 봤겠지? 그 사람을? 좀 더 많이 알겠지? 그 중에 되게 큰 장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장점들이 치수한테 필요한 장점이거나 이 친구한테 되게 도움이 되겠다거나 아니면 이 친구랑 이게 결이 맞다라고 느껴진 부분이 있었을 거야. 그래서 소개를 해준 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가 딱 봤을 때 별로인 사람이었다고 해서 정말 그 사람 자체가 아니야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왜 이런 사람을 나한테 소개해줬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내 취향에 안 맞았어. 딱 처음 봤을 때 거기서 끝인 거죠. 그 사람이 나쁘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나도 그래 보이나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분명 다른 사람 눈에는 둘이 겹치는 공통분모가 있거나 뭔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된 거거든.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나랑 장원영이랑 공통분모 있어요. 아이브를 좋아해. 나랑 유재석님이랑 공통분모 있어요. 라면을 좋아해. 어떤 그런 공통분모가 있잖아요. 엄청 거리가 먼 사람인데도 공통분모는 있거든. 근데 누가 그거를 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인 거죠. 예를 들어 나는 라면 연구가야. 그러면 라면을 맛있게 먹는 사람 바운더리 안에 나랑 유재석님이랑 같이 들어가 있다고. 그 사람 눈에는. 그런 것처럼 치수가 가진 어떤 포인트와 그 사람이 가진 어떤 포인트가 치수가 발견 못했을 수 있지만 같은 바운더리 안에 있었겠지. 음악을 좋아하건 아니면 영화를 좋아하건 아니면 둘 다 뭐 만화를 좋아하건 아니면 둘 다 사람이 따뜻하건 뭐 그런 포인트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치수는 알 수가 없어. 그 사람을 잠깐 만나서 알 수도 없고 또 그 주선자가 진짜 그거를 제대로 알아서 소개해줬을지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이쪽에서 소개해달라네 저쪽에서 소개해달라네 그냥 소개해줬을 가능성도 되게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
오늘 나 이 사람 만났는데 너무 별로였어 해서 되게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너무 막 이렇게 막 파고 들어가가지고 뭘 자꾸 찾으려고 하지 마. 왜냐면 뭔가 의미를 찾기에는 일회성 만남은 너무 값어치가 적어요. 일회성 만남은 마치 여러분이 그냥 식당에서 옆자리에서 누굴 만나가지고 합석하실래요 해가지고 밥 한 끼 먹은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어.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그 만남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선택을 해야겠죠. 예를 들어 나 진짜 누구든 사람을 좀 만나고 싶어. 내가 너무 이러다가는 혼자도 고립되는 게 심해질 것 같아 라고 해서 누군가를 무조건 만나고 싶다라고 하면 내 마음에 100% 들지 않는 사람이더라도 만나보는 거죠. 헤어지더라도.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 난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 못 만나겠어 라는 마음이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다려야죠. 못 만날 수도 있겠죠. 사람의 인연이 쉬운 게 아니니까. 그치만 적어도 나는 시간이나 그런 거를 별로인 사람에게 드리지 않겠다. 뭐 이런 나만의 신조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내가 뭐에 더 급하냐, 사람이 급한 건지 아니면 그런 외로움이 급한 건지를 생각해서 만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도 잘 판단해 보세요. 내가 진짜 외로운 건지 아니면 외부에서 이 나이쯤이면 뭐 해야지, 내 친구들은 뭐 어떤데, 이거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만들어진 외로움인지 그것부터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나 잘 살고 있는 경우 많거든요. 안 외로운 경우 많거든요. 한번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진짜 정말로 내가 외로운 건지 그거를 잘 판단해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 이거 구분 잘해야 돼. 마치 뚜뚜이가 진짜 배고픔과 가짜 배고픔을 구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근데 난 늘 배고픈데. 진짜 늘 배고픈 것 같은데. 맞아요. 외부 시선도 그렇고 나 스스로도 편견에 휩싸인 경우도 많고. 자기 객관화요? 어려워요. 어려워. 어려우니까 그런 단어가 있는 거지. 어렵죠. 치킨 먹고 싶다고? 나도. 나 원래 아니었는데 치수가 먹고 싶다고 해서 먹고 싶어져 버려. 전 지금의 제가 너무 좋고 외롭지도 않아요. 모천치즈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행이에요. 그러면은 아마 주변에서의 그런 압박이 약간 치수에게 영향을 줬던 게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김치 치즈 호빵? 와! 나 원래 김치 안 좋아하는데 지금 배고프니까 너무 먹고 싶어. 그리고 뭐 요즘에 뭐 우리가 흔히 아는 주우재님도 혼자 살고, 혼자 사는 사람 너무 많아요. 뭐 이금희 아나운서님도 뭐 너무 멋지게 혼자 사시고, 이금희 아나운서님 맨날 그러잖아. 내 이상형 누구였더라? 조인성인가 송승헌인가 이러시면서 혼자서 재밌게 알차게 사시고, 그냥 자기만의 세상만 멀쩡하면 뭐 굳이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 이혼 숙녀 캠프 같은 거 보면 굳이 결혼이 답이 아니라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은 막 급하게 뭐 하는 거 다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아.
맞아. 정말 맞는 말이에요. 결혼이 정답도 오답도 아니다. 정말 너무 맞는 말이야. 사실 정답이 어딨어. 진짜 다 지멋대로 사는 거지 그냥. 애초에 직업도 수만 가지, 성격도 수십 가지, 수만 가지, 자라온 환경도 수십 가지, 수만 가지. 다 다른데 거기에 정답이 어딨어. 말도 안 되지. 아니 우리나라는 김밥 천국 메뉴조차도 통일하지 못하는 그게 어떻게 정답이 있습니까? 근데 누구나 그게 있지. 그러니까 뭔가 뒤처지면 안 될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조금 더 정해진 길을 따라가려는 게 있고, 고양이. 그래서 저는 이제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잖아요. 인터넷 방송은 점점 이제 더 어린 친구들이 많고, 근데 그렇게 따지면 나도 엄청 뒤처진 건데, 그냥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내 인생 속에서의 그 길과 속도인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끝도 없어. 그래서 그냥 내 인생에서의 작년보다 낫기를, 이거를 목표로 살고 있어요 늘. 작년에 나보다 낫기를. 그런 식으로 살면 한 해 한 해가 좀 살만해. 한 해 한 해가 좀 견딜만해요. 그리고 나는 내 인생에 한해서는 내가 겪어봤잖아요. 정말 일이 너무너무 잘 되던 시절이 있었고, 지금의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 둘 중에 내가 느끼는 행복도의 차이가 어떻게 다른지를 너무 명확히 느끼니까 좀 선택이 쉬워졌어. 오히려. 이제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거든. 내가 어떤지 알고, 내가 어떤 거에 힘든가를 알고, 내가 어떤 거 싫어하는구나를 알고, 내가 어떤 거 좋아하는구나 이런 걸 아니까 선택이 쉬워져요. 선택이. 좀 그게 괜찮아. 단점은 이제 하던 것만 하게 되는 습관이 또 생기긴 해요. 단점은. 그래서 난 둘 다 좋다 생각해.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나는 인생에 별로 전성기랄 게 없었는데 라고 하면 너무 궁금한 거야. 그 전성기가 어떨지 모르잖아요. 계속 도전해보고 계속 하다 보면 그 전성기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고, 난 내 전성기를 지났지라고 하면 얼마나 안정적이에요. 어떤 거를 해야 될지 길이 어느 정도 나 있는 거니까. 고랑이 이미 파져 있는 거야. 그럼 거기를 어느 정도 따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나에게 맞게 생각하고 건설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네, 저 딱 2년 정도? 2년 정도 쉬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그 기간이 내 인생에서 제일 필요한 기간이었고 너무 좋았던 기간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나는 그래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 진짜 운이 좋았다. 어떻게 보면 진짜 다행이다. 운이 좋았다. 근데 나는 돌이켜보면 내 인생에 물론 나빴던 것도 있지. 나빴던 것도 있는데 결국 어떤 방식으로든지 나한테 도움을 주는 거가 될 수밖에 없더라고. 결국 어떤 방식으로든지 내가 쓰는 도구가 돼. 결국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게 다 툴이 돼요. 마치 그런 거야. 방탈출 게임에서 이 상자가 뭐에 쓰이는지 모르지만 도구야. 버리지 않잖아요. 가지고 있잖아요. 뭐에 쓰는지 몰라. 마치 그것처럼 삶을 살 때 어떤 곳에 어디에 쓰일지는 모르지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도구들이 되는 것 같아. 경험이라는 건. 그래서 어떤 때에 적재적소에 어떻게 쓸지 모른다. 그러니 괜찮다. 진짜 괜찮다.
엄마는 물건 좀 맨날 버리라 했다고? 근데 이상하게 물건 버리는 게 쉽지 않아. 계속 언젠가 쓸 것 같다고. 아, 이것도 언젠가 쓸 것 같은데. 나도 그렇게 모은 스티커만 한 40장 되는 것 같아. 일기에 쓸 때 써야지. 절대 안 쓰죠. 엄마도 물건 안 버리면 왜 나만 버리래. 엄마가 못 버리니까 너라도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지. 엄빠는 다 그래. 엄빠들이 예를 들면 그거요. 우리한테 맨날 엄빠가 공부 열심히 해 서울대 가야지 하지만 엄빠도 서울대 출신 아니잖아. 물론 있겠죠. 그런 분들 중에 서울대 출신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엄빠는 서울대 출신이 아닌걸? 엄빠도 학교 다닐 때 놀았잖아요. 하지만 이제 그걸 말로 못할 뿐이지. 본인들이 겪어보셨으니 너는 이렇게 살지 마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런 거지. 우리 고양이 난리 났다 또. 엄마 특 냉장고 언제 샀는지 모르는 식품들이 들어있음. 우리 집은 냉장고는 안 그러고 노트 같은 게 좀 그런 게 많아. 무슨 노트인지 모르는 노트들 진짜 많아. 엄마트 알토란 보고 나면 브로콜리 살려서 줘. 아니 심지어 브로콜리를 초장에 찍어주지도 않고 브로콜리를 약간 그 뭔지 알죠? 그 이상한 소스, 건강 소스 무슨 브로콜리를 당근잼 이런 거에 섞어서 줘. 알토란에 나온 건강하게 섭취하는 법 이런 거 해가지고. 뚜뚜 꼬리꼬리 싫어. 근데 나 브로콜리 나 삶은 건 되게 좋아하는데 맛있어. 난 브로콜리는 좀 좋아해요. 근데 브로콜리가 그 세척이 되게 까다롭다 해가지고 내가 직접 해먹진 않지만 맛있던데? 횟집 같은 데 가면 무조건 나오잖아요. 브로콜리, 콘옥수수, 어묵, 맛살 이런 거. 히히 뚜루루 콘옥수수 꿀맛. 이거 다 땀난 거예요. 뭐야? 이게 밝은 색이니까 땀난 게 좀 보이는구나. 엄청 힘들다니까 이거 1시간 타는 거. 말하면서 자전거 타는 거 안 힘든가요? 너무 힘들죠. 하기도 싫고 너무 힘들고. 그치만 해야 하니까. 그러게 누가 브로콜리를 처음 초장에 찍어 먹었을까? 어떤 먹천재가 한 걸까? 아이고. 딩딩딩. 순대는 소금이지. 아이 치수야. 순대는 소금이지. 아니 절대 소금이지. 아니 절대 소금이지. 아 순대 야채 순대 볶음 먹고 싶다. 순대볶음 짱 맛있는데. 근데 순대볶음 냄새 안 나게 하는 데를 너무 찾기 힘들더라고요. 어딜 가야 되는 거야? 순대 골목 뭐 이런 데 찾아가야 돼요? 다 냄새가 나 순대들에서. 공장형 순대인가 봐. 운동하면서 먹는 얘기만. 내가 먹는 걸 엄청 좋아하거든요. 부산까지 어떻게 가? 당연히 맛있는 거야 알지만 어떻게 가냐고. 그죠? 나만 느끼는 거 아니지? 막 나 인터넷에서 냄새 안 난다는 순대들 사 먹어도 다 냄새 나던데. 어디를 가야 냄새 안 나게 먹는 건지.
맞아요. 국밥은 그나마 좀 나은데 막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니까 순대볶음은 그 향이 되게 강하게 나더라. 서울이나 인천에나 뭐 수도권에는 없나요? 그런 순대로 유명한 데가? 둥둥 야오. 신림에 순대 있어? 나중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병천 순대랑 신림? 나중에 한번 가봐야지. 내가 가보고서 먹어보고 괜찮은 데 있으면 알려줄게. 아, 냄새 나면은 너무 힘들더라고. 대구? 대구는 막창이 유명해서 잘할 것 같은데 왠지. 신림 백순대? 들어본 것 같아. 맛있는 녀석들에서 먹는 거를 봤던 것 같은 기억이? 그래 맞다. 경동시장? 어디지? 경동시장 왜 처음 들어보는 것 같지? 나도 백순대. 하지만 엄청 유쾌하죠? 저렇게 유쾌한 사람이라면 뭘 해도 할 거야. 센스 있고 유쾌한데 뭐 겁날 게 뭐 있어. 저렇게 유쾌하면은 뭘 해도 이쁨 받지. 어딜 가도. 예, 다 탔다. 60분 돌파. 짝짝짝짝. 신림동을 가본 적이 없는 것 같네. 생각해보니까. 예. 맨날 딱 끝날 때쯤에 레벨업 되네. 개꿀. 와, 허수아비 엄청 많이 세웠는데 다 없어졌어. 말도 안 돼. 너무 빨리 끝났다고요? 무슨 소리야? 1시간 탄데. 무슨 소리야?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큐. 야, 내일 하루 운동만 더 하면 쉴 수 있다. 내일도 재밌는 게임가. 내일은 진짜 오자마자 영도를 보러 갑시다. 영도 딱 봐가지고 영도 보고 게임하고 하도록 합시다. 오늘 영도 봤어야 되는데 토크가 너무 웃겨가지고 중간에 끊을 수가 없었어. 제 서비스요? 내일 있어. 내일 또 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늦게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밤 되시고 여러분도 오늘 하루도 고생했고 내일 하루도 화이팅입니다. 내일이 아니지. 이제 오늘 하루가 되었고 화이팅입니다. 좋은 밤 되시고 편안한 꿈 꾸시고 이따 봐요. 둠바 안녕.